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9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시작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은 이렇죠. 자신의 청문회에서 27일 날 박영선 의원은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먼저 그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박지원, 이용주, 박영선 세 사람이 뭐 거의 사전에 짜고 사전에 모의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CD를 꺼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보여줬다.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나가고 나서 기자들이 확인을 했죠. 황교안 대표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듣자마자 택도 없는 소리다. 문제 CD를 본 적도 없으며 법사위 위원장실에 인사차 들렸는데 문제 CD를 거기서 왜 봅니까? 그럴 자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들이 박영선 의원에게 CD 보여준 거 맞느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이때 말을 바꾸죠. CD를 꺼내서 그 CD 자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 또 CD를 꺼내서 뭐 재생시켜서 보여준 적은 없다라고 번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CD의 존재에 대해서 알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번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그러면 여기서 보도하지를 말았어야죠. 왜? 거짓말이니까. 보도 가치가 없는 거죠.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그냥 지금 하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근거로 내세운 지금 자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틀렸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날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일정표를 올립니다. 2017년 3월 13일에 다이어리에 적힌 이 일정표, 시간대별로 적혀있는 일정표를 쭉 올립니다. 3월 14일 오후 4시에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혀있는 일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걸 제시했다라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분명히 3월 13일 날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이날 김학의 차관에 대한 CD를 보여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쪽 자신의 무슨 공식적으로 어떤 공개된 일정도 아니고 다이어리에 적힌 본인이 주장하는 이게 뭐 그때 작성됐는지 사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도를 여러 매체에서 이날 만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일정표가 공개가 됐는데 자유한국당 또 반박을 하죠. 자, 오후 4시에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날 3월 13일 날 점심때 점심 먹은 그 영수증을 선관위에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3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 3,900원을 결제했다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믿어야 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거니까. 자, 그러면 주장을 다 빼고 드러난 사실은 뭡니까? 3월 13일 날 오찬을 하고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의원이 오찬을 하고 42만 3,900원을 결제를 했더라.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3월 14일 당시 박영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과 오찬을 한 적이 없다. 40만 원이 넘는 식사를 얻어먹은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날 이 박영선 의원 본인이 공개한 일정표의 12시에는 이형규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그 다이어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 밥 먹은 것을 황교안 대표와 만난 것으로 꾸며서 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돼버리죠.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의 자신의 말 번복, 두 번째 3월 13일 일정과 관련한 거짓말. 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들어줘야 됩니까? 언론이 왜 보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지역 구민에게 밥을 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밥을 먹은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친절하게 올린 일정표로 셀프 자백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장관 후보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 사퇴만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조연들이 있었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과 함께 무슨 박남매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이 정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도 JTBC에 출연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정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문제의 동영상을 경찰 간부로부터 전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영선 의원에게도 보여줬다. 또 박영선이 황교안에게 말하자 황교안의 귀가 빨개지더라라는 소리까지 크크거리면서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JTBC에 출연을 해서 네, JTBC도 황당하죠. 정말 저는 이게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로로 밖에 보지 않는데요. 언론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네, 편파 방송에 일방적 주장만을 실은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JTBC 손석희 사장과 함께 그 방송에 출연해서 네, 문제의 동영상 CD 경찰 고위직 간부로부터 입수했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쎄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김학의 차관보다 1년 후배다. 그래서 당시에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이용주 이런 분들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용주 의원도 이 CD와 관련해서 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최근에 28일 날 이용주 의원이 무슨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이야기가 2003년 1월 정도에 많이 돌았다. 저도 그 당시에 저도 법무부에서 근무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도 근무해서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 김학의 CD를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청와대가 모를 수 없다고 본다. 지금 당시 경찰 측에서도 청와대에 3월 5일쯤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냐. 당시 법무부 장관은 2월 중순에 이미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했고 3월 11일에 임명이 됐다. 차관 내정은 3월 13일인데 장관 임명과 차관 내정 전에 당연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상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18년 4월 17일에 방영된 MBC PD 수첩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이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 이용주 의원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CD를 자신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의원님 그 동영상 보셨냐라고 PD가 묻자
저는 못 봤다. 지금까지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선 거짓말 2번 했죠. 이용주 의원 거짓말했습니다. 박지원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죠. 개인적인 어떤 생각만 잔뜩 담아서. 지금 관련자들이 다 거짓말과 주장뿐입니다. 이걸 왜 믿어야 되며 언론들이 왜 이 문제를 키워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들,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어떻습니까? 자, 3월 11일 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김학의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이 사건, 이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자신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번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아니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그냥 한간에 떠도는 소문일 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혹이 제기가 돼서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다? 자, 그러면 무혐의 처분받은 이 사실만으로 뭐가 되나요? 이 사람 임명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알았을 것이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을 리 없다, CD를 봤다 라는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대체 그래서 라고 반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았다라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박지원, 이용주 의원, 박영선 의원까지 당시에 CD를 다 보고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왜 임명되기 전에 미리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청와대든 법무부 장관이든 문제 제기를 더 했었어야죠. 그래서 임명을 막았어야죠. 근데 그런 일을 안 했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뭔가를 자신들만 알고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뭔가 출범 초기에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흔드는 데 있어서 경찰의 조력을 받았다라는 이 의혹이 오히려 남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대체 입이 그렇게 무거운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왜 6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것도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의도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다 봤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CD를 입수하게 되었느냐? 경찰 고위직 간부로부터 입수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법 위반이죠. 정보 유출이죠. 당시에 어떤 검찰과 경찰 어떤 수사권 조정 싸움에서 검찰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핵심 수사 자료까지 경찰이 사실은 팔아 넘긴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린 규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왜 문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드러난 모든 주장, 박영선 의원의 주장,
거짓말입니다. 봤다라고 하는 이용주 의원의 주장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봤다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거꾸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